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일요일이 밝았네요. 주말이라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좀 미래지향적인 컨텐츠로 XRP가 리플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을 때 정말 디지털 시대에 CBDC가 활용되는 그 시대가 왔을 때 어떤 기술력으로 조금 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삶을 바뀔 수 있게끔 해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가격 쭉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느낌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기사 하나씩 보면서 생각의 확장과 펀더멘탈적인 부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국제결제은행 BIS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잡고 CBDC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 현재 굉장히 많은 중앙은행 약 90%가 CBDC를 탐색하고 있다. 이제 슬슬 모든 각국의 중앙은행들, 금권 세력들이 디지털 은행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탐색과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IMF 총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CBDC가 나오게 되면 그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게 되면 현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뱅크, 점점 은행의 지점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뱅크로 슬슬 모습을 변화시키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이 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대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망을 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방금 언급드렸던 BIS라든지 IMF 이런 중심 기관, 국제 기구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와 맞물려서 보고서라든지 논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면밀히 지켜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을 보자면 미래 CBDC의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금이 지금도 우리가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많이 쓰면서 현금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물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현금이 아닌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토큰들이 실질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월렛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행도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BIS와 또 한번 손을 잡으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들어갔었죠. 이제 디지털 화폐를 슬슬 내기 위해서 현금 없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조금씩 BIS에서 여러 가지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잡으면서 CBDC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현금이 없는 시대, CBDC의 시대에 오면서 자산의 토큰화로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주식, 예술품 등등의 그런 현물, 자산들이 모두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블랙록의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가 향후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자산의 토큰화가 됨으로써 CBDC로 구매할 수 있는 자산들도 생긴 하지만 암호화폐로 그런 코인들,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반드시 오면서 시장 파이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슬슬 전이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일환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죠. 바로 RWA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구글에 쳤을 때 RWA의 정의가 뭐냐? Real World Asset을 줄여서 RWA라고 하는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쵸?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 같은 이런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제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미술품, 예술품 같은 그런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RWA는 실제 세계의 자산들, Real World Asset들을 디지털 토큰화시켜서 이제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열린다. 그러면서 NFT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메타버스의 생태계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구현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세계의 자산에는 전통금융자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비롯해서 일부 매니아들만 거래할 즐겼던 예술품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네요. 모든 자산들,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실물 경제 자산들이 이제 토큰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RWA랑 하나 더 병렬적으로 가는 구조가 있었죠. 바로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산의 토큰하지만 이 STO 같은 경우는 이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 것에만 토큰화하는 것을 STO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를 토큰화하는 것을 STO라고 한다면 이 RWA가 조금 더 큰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겠구나. 얘는 주식,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품, 자동차, 뭐 시계, 귀중품 이런 것들도 모두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RWA구나. 증권을 코인화하는 게 STO면 모든 자산들을 코인화하는 게 RWA구나. Real World Asset이구나 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고 모든 자산들이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을 때 미래 4차 산업혁명 시장이 구현이 될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리플사의 기술력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거기서 XRP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좀 확장시켜 볼까요? XRP 레저의 생태계, 리플사가 기여하고 있는 굉장히 큰 생태계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하나의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실제 자산을 토큰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RWA라는 하나의 자산의 토큰화 섹터를 XRP 레저로서 모든 걸 쪼개면서 그 생태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블록체인 공간의 선구자인 XRP 레저는 토큰화를 통해서 방금 언급드렸던 실제 자산의 토큰화, Real World Asset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천천히 좀 볼까요? 과거에 이렇게 데이비드 슈워츠가 나왔어가지고 어떻게 리얼 월드 에셋 자산의 토큰화를 일으킬 것이고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이 RWA 토큰화 프로젝트가 이르면 2024년 심지어 2025년 초에 현장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항상 채널의 취지를 2025년 11월 때까지는 반드시 XRP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금융의 판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이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뭘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혼자서 탑재가 되고 있었다. 여기는 JP모건의 오닉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비롯한 XRP 레저의 생태계 리플 네트워크가 그 ISO 새로운 표준을 구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행의 내부망인 JPM, 오닉스 블록체인과 XRP, 리플 네트워크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역시 여기도 2024년 더 나아가서 2025년까지 이 RWA 토큰화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부분에 로드맵을 출시하고 있다는 부분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리플의 CTO가 내년 XRP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슬슬 XRP 레저 생태계로 NFT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이 되고 리플의 기술력으로 CBDC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모든 것이 XRP 레저 상으로 올 수 있겠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리플에 왜 투자한다고요? XRP에 왜 투자한다고요? 금융망이 바뀔 때 2025년 11월이 됐을 때 모든 돈이 이동해 CBDC로 이동하고 코인으로 이동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XRP의 유틸리티 그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0.00001개 XRP가 소각이 되면서 디플레이션화 토큰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해 수량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선택한 하나의 XRP 레저라는 리플사가 기여하고 있는 그 생태계가 CBDC 구현, RWA 프로토콜 구현, 스마트 컨트랙, NFT,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결제의 바꿈 모든 것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린다 존스가 얘기했잖아요. 미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유사하다고요. 저는 그 인사이트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물론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IMF, BIS, 월드뱅크, ADB 같은 국제기구들의 문서를 보고 블랙록을 비롯한 유대자본들의 세력들이 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지 유럽연합이 만든 이나트바라든지 세계경제포럼 그 등등의 여러가지 국제기구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보고서와 논문과 이동을 봤을 때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프로토콜이 어떤 토큰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리플사의 XRP 레저 기반 그 생태계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헷갈릴 만한 그런 기사가 역시나 나오고 있어요. JP 모건이 나오면서요.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는데 뭐야 리플이 아니고 JP 모건이네. 아 리플은 역시 100%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JP 모건의 뒷배를 보고 JP 모건의 대주주 현황을 본다면 모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가 한 통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세력들이 어떤 블록체인 회사와 현재 같이 가고 있고 그 국제기구, BIS, IMF, 월드뱅크 등등의 그 세계 기득권 끝판왕들이 어떤 논문과 어떤 자료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회사와 같이 가는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됐었고 그와 더불어서 그 결제를 아우르는 전 세계 파이프라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갔지만 JP모건이 들어온 JP모건 오닉스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푸본뱅크 대만의 1위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슬슬 RWA 자산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부터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홍콩의 디지털 화폐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CBDC가 활용이 됐었고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랑 손잡았죠? JP모건이랑 손잡았나요? 바로 리플이랑 손을 잡았다. 하나 더 볼게요. 리플, 홍콩 주민의 부동산 자산 접근을 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푸본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플과 푸본은행이 같이 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홍콩 당국에서 16개의 기업과 함께 이 CBDC 사업 또한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리플사의 XRP 레저의 생태계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해당 장표는 제가 짜집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홍콩의 공식 통화청 Monetary Authority의 공식 문서에서 그대로 따온 하나의 그림 장표거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방금 언급드렸던 대만의 최대 금융지수 회사 푸본뱅크, 홍콩의 넘버원 디지털 은행 자뱅크, 카드의 기득권 끝판왕 비자 마스터카드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권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 건설은행, 항생은행, 공상은행 다 들어가 있으면서 독일과 함께 가는 기색 앤 데브리형 역시나 결제 솔루션 회사였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빅3 경영 컨설팅 회사가 있죠. 거기에는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베인앤컴퍼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자리하고 있었고 영국의 최대 금권인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자리하고 있었으면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모두 리플의 네트워크망으로 들어오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연결시키면서 페이먼트망 또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 CBDC의 세상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회사만 들어와 있고 JP모건이라 헷갈리는데 JP모건의 리플 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 JP모건의 뒷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세력들이 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같은 이나트바와 같은 모잘루프와 같은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세력들이 어떤 회사와 손잡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국제 기구들의 논문과 공식 자료, 프로젝트를 보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자리에 과연 어떤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이요, 골드만삭스요, 웰스파고요, 그들이 만든 하나의 금권일 뿐 그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시대의 혁명은 리플 레저, 리플사가 구현한다. XRP가 실질적으로 소각이 되는 CBDC의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